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현재 스냅 865를 탑재한 휴대폰들 스펙과 가격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냅 865는 현재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의 칩셋입니다. 그래서 주요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모델에만 들어가고 있죠. 비교 제품은 총 7가지입니다. 삼성 갤럭시 S20 레귤러, 오포 파인드 X2 레귤러, 비보 아쿠 3, 리얼미 X50 프로, 샤오미 미 10, 그리고 블랙샤크 3, 마지막으로 레드미 K30 프로도 일단 비교표에는 넣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스펙과 가격이 없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남겨놨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용량은 12기가 램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포 파인드 X2 같은 경우는 12기가 램 제품이 없기 때문에 대신 스토리지를 256에 맞췄고요. 그리고 갤럭시 S20 시리즈 중에서는 그 S20 레귤러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S20 레귤러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선 가격을 보시면 블랙샤크 3가 가장 저렴한 66만원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은 갤럭시 S20 122만원이고요. 대략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스펙을 종합적으로 볼 때 S20이 비싸기도 하지만 가장 좋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스펙이 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무게인데 이 163g으로 가장 가볍습니다. 갤럭시 S20이. 물론 6.2인치로 휴대폰 자체가 작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6.7인치대의 S20 플러스도 186g 밖에 안 하니까 삼성이 확실히 가벼운 제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화면 주사율 스펙은 오포 파인드 X2가 가장 좋습니다. QHD 플러스에서 120Hz를 지원하고 있는 제품이고 가장 떨어지는 것은 비보 아쿠 3입니다. 60Hz로 기존과 동일하죠. 다른 제품들은 풀 HD 플러스에서 90Hz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면의 메인 카메라 스펙을 보면 샤오미 10에 1억 800만 화소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가장 높은 스펙입니다. 그리고 OIS는 삼성, 오포, 샤오미 이렇게만 들어가 있고 망원에 OIS가 들어간 휴대폰은 S20이 유일하네요. 무선 충전도 보면 S20과 미 10에만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제품들은 무선 충전 지원은 안 되지만 대신에 이 고속 충전이 55W, 65W로 좀 높은 편입니다. 방수 방진도 보면 갤럭시만 유일하게 IP68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스펙에 언급조차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 방수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 오포만 유일하게 IP54 방수를 지원합니다. 오포 파인드 X2 프로 모델에는 IP68을 지원하고 있어요. 스펙을 쭉 보니까 나름 선택의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오포 파인드 X2는 가격이 비싼 만큼 스펙도 좋아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QHD 플러스에서 120Hz를 지원한다는 것과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192g으로 갤럭시를 제외하면 그나마 가장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갤럭시가 아닌 다른 제품을 써보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쿠3는 화면 주사율이 60Hz로 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다른 스펙은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밍 폰에만 적용되어 있는 터치 버튼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좀 한다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미 X50 프로는 게이밍폰 블랙샤크 3를 제외한 일반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특히 전면 펀치홀이 유일하게 듀얼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셀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되겠죠. 이 미 10의 장점은 역시나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입니다. 저도 최근에 사용기를 올렸지만 카메라 품질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카메라 퀄리티가 중요하신 분들께는 좋은 선택일 것 같고 기타 무선 충전이 지원된다는 점,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의 음질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장점, 그리고 롬질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고, 귀찮은 거 싫은 분들께는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밍폰 블랙샤크 3는 정말 의외로 가격이 가장 저렴하죠. 성능도 빠지는 편은 아닌데 가격이 66만원이라서 하지만 역시 태생이 게이밍폰이라 카메라 성능이 많이 아쉬운 편이고 무엇보다 가장 무겁습니다. 이게 222g이면은 케이스 씌우면 거의 240g대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스냅 865를 채용한 제품들 중에 가장 저렴하고 이 전면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음질도 미 10 수준 이상으로 좋은 편이고 무게만 감당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4일에 발표될 레드미 K30 프로인데요. 현재 유출된 스펙으로는 스냅 865를 채용한 싱글 팝업 카메라 형태의 풀스크린 디스플레이 모델입니다. 메인 카메라로 6400만 화소, 소니 신형 686 센서가 들어갔고 OIS도 지원되네요. 기타 3배 광학줌,
그다음 30배 디지털 줌을 지원하고 있고 역시 OIS 되고요. 다만 현재 주사율이 60Hz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가격이 3,299위안 약 58만원부터 시작이라는 루머 때문에 뭐 저렴하지만 저렴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팝업 카메라 휴대폰이라서 방수 방지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무게도 그래서 200g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K30 프로는 24일에 발표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스냅 865를 채용한 모델들 가격이 작년 스냅 855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직구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도 그만큼 더 내야 하고, 그래서 결국 작년 스냅 855 모델 대비 약 20만원 이상 가격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든 최소 70만원 이상 들어야 스냅 865 채용 플래그십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 갤럭시 S20 시리즈를 구입하시는 게 여러모로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S20 미개봉 제품이 대략 95만원 수준에 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70만원 이상 주고 중국 브랜드 제품을 직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AS 보장되고 삼성페이도 되고 나중에 중고 처분도 수월하고 VOLT 되니 많이 고민 안 해도 되는 갤럭시 S20 시리즈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24일에 K30 프로가 뭐 60만원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램 용량이나 뭐 스토리지가 낮은 제품을 구입해서 구입 비용 자체를 뭐 낮춰서 직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또 스냅 865 쓰는 의미도 반감되기 때문에 결론은 가격은 비싸지만 전체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갤럭시 S20 시리즈가 스냅 865를 채용한 플래그십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직구 제품과 S20 사이에는 아직도 25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 25만원. 결국은 갤럭시 S20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중국 브랜드 제품을 직구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그 25만원이 되겠죠. 물론 스냅 865를 포기하고 작년에 출시한 플래그십 모델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스냅 865 채용 모델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해지는 뭐 올 가을쯤 아니면 겨울 그때쯤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